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심금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 입장. 코스피가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대단한데요.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찍이 9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핫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저녁밥 먹고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스타골든벨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들 바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무학, 이주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지난주에 또 스타골든벨 처음 딱 해보시고 열심히 칠판에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문가님들이 적응하느라. 네. 근데 우리 똘똘한 월요일 팀은 다 적응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네. 지난 주말에 저랑 또 온라인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여기 직원 같아요. 맨날 오네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공무원이에요. 네. 저는 직원은 아닙니다만 네. 네. 오늘 월요일까지 또 이따가 오후 또 두 번째 방송까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2부도 같이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즐겁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좋은 얘기들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갖고 왔으니까 네. 조금 식상하더라도 네. 오늘 또 2시간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피곤한 거랑은 별개로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요즘 네. 너무 잘 먹고 잘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종목 때문에 그렇게 팔자가 피신 거죠 지금? 시장 좋잖아요. 지금 장세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 이끄는 장세는 많이 봤는데. 봤어요. 예.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외국인이 기관은 방패. 그래서 저점은 기관이 잡고 고점은 외인이 만들고 치고 네. 바꾸는 거 많이 봤는데 이건 개인 진짜.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요. 아니, 저 빼고 돈이 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티크 자금들. 부티크 자금들? 부티크. 말 그대로 일반 개미들이 아니라 정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랑 맞짱을 뜰 수 있는 정말 붙어볼 수 있는. 수천, 수조 원 단위의 슈퍼개미들. 슈퍼개미라고 부르는 것도 약간 약하죠. 진짜? 네. 슈퍼 울트라? 말 그대로 지하 자금. 지하 자금?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규모의 이러한 네. 자금들. 말 그대로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이야. 이 자금들이 진짜 최근 한 3개월 동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 좀 드리지만 네. 외국인 기관 사는 거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개인 사는 게 잘 깜짝 가요. 놀랐어요. 네. 아무튼 아주 희한한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죠. 10명 중에 9명이 미쳐 있으면 내가 미친놈이지. 그죠? 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미쳐야 돼요. 네, 같이 시장과 계속 좀 미쳐나가는 전략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 한번 오늘도 미쳐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Let's crazy. 이게 어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미쳐보자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말 미쳤다고 표현할 정도로 장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주말에 좀 푹 쉬셨나요? 네, 푹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또 탄식이 나와요? 잘 쉬신 거 맞아요? 네네, 잘 쉬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표정이나 말투가 전혀 쉰 표정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니 장이 좀 미쳤다라고 앞서서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좀 실감하시나요? 앞에 또 도너리 스탁도 하고 오셔가지고. 근데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네, 예상대로. 네, 근데 이제 이게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좀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이무학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슈퍼개미라 부르기도 약간 약한 그런 진짜 개인들의 힘. 이게 2020년도에 상승장에 동학개미 운동 있었잖아요. 개인들이 하루에 2조, 3조 이렇게 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제가 우와 이랬었는데 주식시장에 한 20년 있으면서 개인들이 그렇게 산 걸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 다 죽었겠거니 했거든요. F킬러 뿌리듯이. 그러니까 빡 뿌렸는데 박멸되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또 잡초처럼 이렇게 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미들의 힘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시장에서 수익을 또 맛있는 그런 장이니까 야금야금 네.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타는 장에서 우리는 우리 수익을 야금박지게 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이 순간에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산 종목들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알림벨을 울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한 부분이 어딘지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저희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월요일 팀 이무학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이 방송 내내 열어두고 있을 예정입니다. 노란톡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이 시장의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들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거래대금을 울렸던 골든벨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이 골든벨을 울려주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 6.75% 상승하면서 19,3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각각 2위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 정도로 수급적으로도 러브콜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이슈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술이 두산에너빌리티와 신한울 3사 DCS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슈가 부각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돼서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오늘 이슈로 움직였던 만큼 거래 대금이 또 터졌던 종목으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또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칠판을 다 적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이 어떤 코멘트를 적어주셨을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야에 누가 계속 쓰고 있는데 자, 얄짤없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두 분 적어주셨는데 자, 네. 굉장한 무빙입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박미성과 매일 1시 서경 유튜브 라이브까지 네,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음악 전문가 수급장 외인 플러스 기관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화려한 무빙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음악 전문가님 네. 제가 수급적으로도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졌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외국인이랑 기관이 사요? 엄청 사요. 그러니까요. 자, 왜지?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매수가 오히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주가 이거밖에 안 간다고? 오히려 저는 이러한 수급이면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한 15% 정도 뻗어줘야 되거든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속칭 쌍끌이. 쌍끌이 매수. 쌍끌이. 네.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지금 특히나 외국인들 하루에 막 200만 주 이거 뭐 1,000원짜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3전 다음으로 많이 샀어요. 네. 뭐 6거래 연속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도 종목도 외국인들을 좀 벤치마킹해요. 외국인들을 매매하는 걸 좀 쫓아다니죠. 야,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이 이렇게 쓸어 담는구나. 기관 투자자들 우리도 가자 하면서 주가를 지금 약 한 보름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보름 샀는데 주가 얼마 갔어요? 얼마 안 갔네요. 뭐 기껏해야 10%? 진짜. 별로 안 가. 아직도 뭐 지금 바닥에서 이제 뭐 직전 박스 돌파하고 있어요. 약 한 작년부터 일어났던 박스 가격 박스. 이제 한 19,000원 돌파합니다. 이렇게 샀는데요. 기존에는 안 샀나? 12월도 샀고 1월도 샀고 2월도 샀고 3월도 샀습니다. 주가는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참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볼까요? 포스코홀딩스. 자, 외국인들 줄창 팝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한번 말드리면 시총이 35조짜리입니다. 그죠? 자, 시총 35조짜리를 누구만 삽니까? 개인만 들이다 사고 있어요. 야. 외국인들은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근데 주가는 뭐가 높아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필요 없어요. 지금 개인이 그냥 막 들이다 사버리면 주가가 훨씬 더 탄력이 좋은.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좀 종목의 시세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인이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주인이 올리는 종목의 시세가 좋다라는 것만 알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은 짱이다. 지금 화면 보시면 뭐 다 좋아요. 신재생 쪽도 좋고 가스터빈 쪽도 좋고 SMR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 다 좋습니다. 이 중에 하나 왜 가느냐 딱 찝자면 저는 SMR 쪽이라고 봐요. SMR.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이 태조 이방원 중에 살아남은 거 2차 전지밖에 없죠. 맞아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고 맞아. 누가 제일 죽었냐? 원전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기대감은 상당했는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전 자체가 말 그대로 좀 가장 크게 좀 와야 된 이유는 옛날부터 MB 시절 때부터 해먹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가 좀 올드하죠. 그래서 개인들 손때가 좀 많이 묻어 있고 이 테마가 그러면 정말 테마로서 끝이냐? 아니요. 원전은 앞으로도 특히나 SMR 쪽으로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제? 원전이란 테마는 이제 없앱시다. 이제 원전은 옥석 가리기, 되는 놈만. 진짜와 가짜. 테마가 보통 형성이 되면 20개 중에 한 2개, 3개는 진짜예요. 나머지 이제 18개가 가짜이기 때문에 테마가 나중에 무너지면 상당히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의 시간은 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원전 테마가 빠그라졌기 때문에 갈 놈은 간다 이제. 정말 될 놈만 된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 짱. 우리가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 종목이 좋다라고 하지만 외국인 기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한 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주가 10%밖에 안 갔다고요?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원고 받아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샀어? 왜냐하면 저도 원전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 거 보니까 순환매만 좀 돌면 2차 전지 아직도 수급이 좀 쏠려 있는데 저쪽만 조금 무너져주면 이런 거 괜찮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정말 개인들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의 종목들이 좀 등한시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또 바닥에서부터 10% 정도 올라왔다고 하니 시장과 상관없이 나는 좀 안전한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칠판 꾸미기, 칠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아까 뭐라고 했었죠? 박미성과. 박미성과. 아래 우리 두 따님의 이름도 적으셨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골든벨은 이렇게 꾸며야 된다면서요. 맞아요, 맞아. 뭐 저런 걸 원했어. 아니 근데 아내분 성함이 없네요.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됐다. 여기 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저 하트 안에 있구나. 하트 안에 있는 거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빠르게 화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미성과. 네. 앞서 이제 수급과는 달리 또 박미성과와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원전, 박미성과 중 하나로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4월 26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네. 저기 이제 미국에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이제 가는데 항상 이제 정상들이 만나면 어떤 이제 이런 부차적인 그런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를 가거나 두바이를 가거나 뭐 이렇게 정상들끼리 만나면 우리가 여기에 뭐 얼만큼 투자를 해줄게요.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는 뭐 국방적인 뭐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그런 뭐 합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찌됐든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죠. 안 그러면 뭐 해외여행 갔니 어쩌니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정상들끼리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하고 딱 국민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있을 부분이고 만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미 아마 실무진들이 다 밑에서 작업이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들끼리는 이제 딱 만나서 좋은 덕담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마지막으로 딱 최종 체크를 해서 발표를 하는 네. 그런 게 이제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율 중일 텐데 네. 오늘 나온 기사가 이제 그 원전을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발목을 잡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웨스팅하우스라고 네. 미국 기업인데 그 특허권을 갖고 있거든요. 원전 기술에 대한. 네, 원전 기술에 대한. 그래서 잠깐 그거 우리 특허야. 안 돼. 못 판다. 이렇게 이제 특허를 자꾸 태클을 걸었어요. 영어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Hey, hold, 오케이. hold up, 막 이랬겠죠. 뭐 어찌 됐든 간에 또 알아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나라랑 그럼 우리가 로열티 줄게. 니네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기업에도 이득이 되고요. 네. 국내 기업이 이런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힘을 합친다라면 이제 전 세계에 만들어지는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선 전에 이제 원전 사업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갔었다면 네.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주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이슈, 이벤트 이런 것들이 주가들을 올려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 이제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1시간 딱 지난 뒤부터 올라와요. 확 튀기 시작했어요. 어머머머. 그때 이제 우리 기술이 이제 대장주로 이제 움직였었고요. 네.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였고 네, 공급 계약 관련된 그렇죠.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게 뭐 한 14%, 한전 산업이 또 13% 이렇게 해서 원전주들이 오늘 쫙 움직였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1시에 매일 지금 이번 하고 주부터 계시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양봉업자라고 우리 계정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빨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서울경제TV 유튜브 딱 검색하셔가지고 1시에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제가 오늘 네. 오픈빨 선물로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을 1,800원에 장중에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 다행히 안 빠지고 매수가 네. 부분에서 끝났어요. 야, 다행이다. 근데 오늘 이제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 종목 얘기를 드렸고요. 네. 뭐 내일 시세가 좀 나온다라면 적당히 또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종목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혹시 보유자분들 계시다면 내일 또 만약에 종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던가 장중에 1시쯤 해서 오후장에 또 강하게 튀어 올라간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 매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콕 집어서 네. 지금 시장 요거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요거 딱 지금 사시면 돈이 된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신나게 지금 좋은 장에 매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또 오후 1시에 늘 라이브를 하고 계시는데 양봉업자 컨셉으로 또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벌침처럼 아주 예리하게 종목들을 쏴주신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각각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이슈들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포착된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잘못 얘기했다가 이 바이오 잘못하면 이거 혼내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우리 문종 전문가님 같은 분들은 박셀바이오 같은 거 얘기하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4일에 저희가 박셀바이오와 관련된 내용 전달을 좀 드렸었는데요. 간암 치료제 승인 소식에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같은 이슈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간암 치료제가 진행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호재성 이슈로 20.93% 오늘도 오르면서 69,9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2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 박셀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지난 거래일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라는 뜻일 텐데요.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어주셨을지 칠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두 분.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기적을 보여줘. 벡스 NK?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봤쥬? 간다고 했쥬라고 적어주셨는데 박셀바이오는 이주연 전문가님 얘기를 먼저 들어보긴 해야 돼요. 네. 박셀바이오 간다 얘기했는데 저희 전문가님들 안에서도 이런 바이오에 대한 종목은 사실 의견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네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했죠? 박셀바이오 이제 저희 수익률 대회할 때 제가 맞아. 박살이 났던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아픔이 있으니까 할 얘기도 네. 있는 거예요. 이제 바닥권에서 네. 박셀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럼요, 수급이 돌았죠. 네, 그러면서 셀티비온 형제들이 이제 먼저 올라줬었고 박셀바이오가 바닥권에서 이제 딱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수익률 대회에서 이제 추천을 했더니 시초가 갭이 너무 떠버리는 바람에 맞아. 안타깝게도 수익률 대회는 좀 안 좋았지만 뭐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수익을 소소하게 계속 챙겼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요 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 받았다 올라가고 하면서 박스권 돌파하고 시세가 나올 겁니다. 어허. 바이오 섹터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언제? 2차 전지가 조정 나올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에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네. 에코프로 냄새가 난다. 에코프로 고점 징후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딱 드렸어요. 맞아요. 악플 달리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그렇죠. 악플 달릴까 봐. 네. 그날 거래 대금이 2조 4천억이 터졌고요. 그 다음 날도 시세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확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조정 들어가는 날 이 에코프로가 2차 전지의 대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딱 드렸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 바이오 종목들이 다 튀었어요. 맞아. 그러면서 제가 특히 박셀바이오를 계속 우리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4월 6일 날 딱 보시면요. 네. 여기 이렇게 딱 저항을 딱 돌파하는 멋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요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음봉에서 양봉 변신하는 순간에 제가 여러분 이거 거래 대금이 몇백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억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을 막 무료방에 몇백 명 있는 데서 얘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큰 종목이고 많이 사도 문제가 없고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 딱 돌파한 자리 누가 봐도 좋은 자리 그래서 사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으면 제가 무료방에서 사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짠돌이. 사라고 딱 네. 짠돌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럼요. 신중한 거지. 신중해. 예, 네.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날 시세가 이제 터지더니 네. 이 기적적인 네, 또 수익률이. 그리고 이제 44,000원 이제 조정 나올 때 한번 팔고 또 44,000원 내려오면 담아 보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서 막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네. 암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샀었거든요. 저는 이게 상한가 간 날을 아침에 샀는데 네. 뉴스가 나온 거를 제목만 보고 뉴스에 팔아라 해서 절반을 홀라당 팔아버렸어요. 아니, 데서. 최소한 보시고 파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만 딱 보고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주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딱 인간적으로.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 반만 팔았어. 혹시 상한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강해서 반만 팔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 간암 치료 뭐 승인. 3년 살아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잘못 팔았구나 하면서 뭐 오늘 나머지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갑자기 슬퍼졌어요.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익을 크게 봤습니다. 그렇죠. 노란 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수익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라 바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터졌죠? 네. 들어오셔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다고 했죠? 까지 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까지 맞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늘 이제 프로 주식 리그에서 이걸로 수익을 못 냈었기 때문에 좀 한이 서린 종목이기도 해요. 방송용으로는 못 났지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소하게 계속 종목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갔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큰 수익률을 또 맛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적을 보여줘. 기적을 보여줘? 이것만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인지 부정적인 뉘앙스인지 감이 안 와요. 네.
뭐예요, 종관님? 일단은 시화장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2차 전지가 무너져야 바이오가 가는 건 아니에요. 아, 반드시 시소는 아니다. 반드시 손 아닌데 2차 전지가 좀 질서 있는 조정이 나올 때 바이오가 갑니다. 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만약에 20-30% 지난번처럼 깨져버리면서 2차 전지주들 뭐 리튬, 전고체들이 위에서 박살이 나면 그날 장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분위기 네. 자체가 안 좋죠. 네. 그래서 일단 가전 종목들 다 올스톱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바이오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보실 때 일단 2차 전지주들 오늘 같이 에코프로 관련주들 또는 오늘 포스코주들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네. 좀 질서 있는 조정이 나온다면 순환매는 계속 돌 겁니다. 어. 그래서 뭐 바이오 뭐 시장에 지금 선입견을 끼시면 안 돼요. 색안경을 끼고 아유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되면 뭐 또 옛날 뭐 삼성전자 현대차나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색안경을 끼지 말자. 시장이 미치면 같이 미치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박셀바이오 설명을 좀 드리면 얘가 이 백스 그러니까 이 이름 앞에 아직 약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이름 앞에 항상 사명 앞 글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박셀에 이제 백스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임상 이상 A가 진행 중이에요. 임상 상상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막 이제 약이 없어요. 말기야 이제. 약 다 썼어. 아, 지금 입은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니 그러니까 실력을 환자가 지금 간암 말기 환자예요. 간암 말기 환자가 이제 정말 치료도 다 했고 할 거 다 정말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퇴원하셔서 남은 여생을 즐기세요. 뭐 이렇게 이제 슬픈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런 환자에 대해서 이거라도 써봐. 아.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이제 승인을 했다는 거죠. 응급 임상 제도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확대 해석할 건 없지만 우리 아까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2019년에 네. 환자 한 분이 이거를 맞고? 치료를 받고 2019년 지금도 한 4년 전이잖아요. 네네. 완치가 됐어요. 어머, 말기에서. 대박. 네. 간암 말기 환자가 이제 완전 관해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머머머. 네. 정보 끝났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레퍼런스죠. 그렇죠. 나 한 명 살렸잖아. 그쵸. 그죠? 저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계속 기적을 보여줘. 아. 다음도 살리는 거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써나가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레퍼런스에 대해서 얘가 진짜 메이드까지 3상까지 그쵸.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것들 글로벌 제약사들한테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네.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맞아요. 세계 3대 항학회가 내일 모레 끝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제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학회 관련주로 올라온 주식들은 오늘부터 이미 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내일 한번 조금 덜 밀리다가 또 수요일 날 와장창 깨질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 일정 디데이가 있는 것들은 눌림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 왔으니까 네. 바이오도 일단 수요일까지는 다른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이 암학회 일정을 계속 강조를 좀 드렸었죠. 이렇게 또 일정주로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이 좀 필요하다. 경고성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핫했던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신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전문가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안에서도 어떤 질서 정연한 조정이 일어나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다 오른 거 아닙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은 쌩쌩 달린 반면 첨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신화가 포스코 그룹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날개를 달고 포스코 그룹주 불기둥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포스코 스틸리온 오늘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본업인 철강 업황 회복까지 이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포스코 스틸리온 만나봤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2차 전지 에코프로의 이 불이 이쪽으로 옮겨 붙은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겨주셨을지 칠판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포스코 천하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불꽃이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박미 기대 플러스 2차 전지. 이거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로 변화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제가 주식에서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주식 보실 때 항상 제일 필요한 거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중에 무조건 성장성이다. 주가라는 것은 그죠? 가치주라는 것은 안정성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포스코 포항제철 시절부터 철강은 뭐예요? 가치주. 네, 가치주. 예. 근데 포스코가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더니 네.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활발 불타요. 네, 오늘 그냥 포스코 천하였어요. 말 그대로 뭐 시장을 간단히 보시면 에코프로 시세가 붙은 거죠. 옆으로. 네. 옆집으로 그냥 확 붙어버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양극재랑 아무 상관없는 계열사라는 주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판값, 명함값으로 올라왔던 주식들이 있는데 자 포스코 스틸리온도 양극재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연도금, 뭐 알루미늄, 컬러 강판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백색 가전이 아니잖아요. 네. 뭐 비스포크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삼성 건가 LG 건가 맞아, 아무튼 삼성 거. 알록달록하고 이제 이쁜 뭐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거를 옛날 사람, 네.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다 이제 알록달록하죠. 네. 뭐 그쪽으로는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죠? 컬러 강판을 만드는 회사니까. 야, 근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명함값, 간판값. 그러니까 포스코 간판 달고 주가가 오늘 상한가 갔고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 시가총액 3천억짜리입니다. 자, 또 하나 상한가 또 갔어요. 포스코 DX. 상한가 또 갔죠, 그죠? 야,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종목들 보니까 포스코가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이름을 잘 바꿔요. 맞아요. 저는 이 스틸리온도 뭔가 했어요. 포스코 그러니까 포항 강판에서 포스코 강판이었습니다. 포스코 강판에서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으로 바뀌었고 네? 포스코 DX도 포스코 ICT. 맞아. 예전에는 포스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잘 바꿔요.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가잖아요. 그죠? 두산은 두산이고 얘네들 설명 굉장히 잘 바꾸네. 근데 이 주가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약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은 항상 새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뭐 무상증자만 뭐 착시 효과입니까? 가격만? 이름도 착시 효과가 있어요. 새로운 포스코인가? 이런 식으로 뻔히 아는 내용인데도 주식도 착시 효과라는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아니야. 그런데도 주가는 갑니다. 와. 그게 이제 뭐 권리락 착시 효과, 무슨 착시 효과, 이 사명 착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포스코 DX 이렇게 약발로 받는 거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양극재 극재를 하고 급한 가면 얘가 다 이깁니다. 급한 가면 이제는 말씀드린 전기차는 2차 전지 EV 소재 쪽은 지금은 뭐 누가 더 맛있는 레시피가 있고 뭐 에코프로가 누가 더 잘 만들고 누가 더 뭐 양념이 맛있고 빵을 잘 굽고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끝판 가면 거의 다 기술은 비슷해져요. 말 그대로 솔드 아웃이 제일 안 될 기업이 살아남는 겁니다. 뭐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11시까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팔고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팔아? 그죠? 끝까지 좀 맛없더라도 조금 맛없더라도 재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데가 남거든요.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과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런 기업이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 얘도 사명 또 바꿨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었는데 야, 얘가 일단은 처음에 번개탄이었죠. 일단은 처음에 이제 번개탄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가 이제 얘가 먼저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 벌써 27조 됐어요. 그러니까요. 재밌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세 종목 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보면 외국인 기관에 산 거 하나도 없어요. 개인이 다 산다. 다 개인이. 포스코 그룹도 다 개인이. 와. 포스코 홀딩스도 대장주죠. 야, 이거 진짜 멋있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보통 이렇게 심각하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네. 주가가 기관이 그냥 밑에서 막 죽자 사자 사야 겨우 버티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들입다가 사니까 야. 오히려 기관 애들이 고점에서 따라붙는 형국. 네, 정말 요새 신기한 현상이네요. 네, 요새 기관 매매가 진짜 멍청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스틸리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홀딩스까지 시총 40조, 27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네, 온리원. 네, 오늘 포스코가 가치주라는 이제 꼰대에서 성장주라는
네, 아주 젊은이로 MZ로 바뀐 건가요? 돌아왔다. 회춘했다. 네. 회춘의 포스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포스코 말씀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불이 붙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걸 또 개인이 샀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개의 종목들도 다 저희가 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정보 미리 아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 라온텍입니다. 라온텍,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 며칠 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던 종목입니다. 이 수급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라온텍의 주가를 계속해서 움직였던 요 며칠간의 움직임에 포착을 했는데요. 어떤 종목인고 하니 VR, AR용 스마트 안경이나 차량용 HUD 그리고 범프 등에 사용이 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또 반도체 설계를 해주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 반도체 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오늘 라온텍 주가가 상승을 했던 점 포착을 했습니다. 10.87% 오르면서 1,2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OLED 볕이 드는 디스플레이 소부장이라고 나왔던 만큼 라온텍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또 체크를 해주고 계시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텍 두 분 어떤 코멘트를 적어주셨을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작은 거인이라고 적으셨고 우리 이주호 전문가님은 삼성 OLED 투자 수혜. 너무 재미없게 써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팩트대로.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언론사 그 헤드라인인 줄 알았어요. 뭐야. 아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OLED 투자 수혜를 받는 거랑 라온텍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뭐 옆에 그 전문가님께서 써주셨듯이 네. 마이크로 OLED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마이크로 OLED 이제 솔루션을 생산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가전은 뭐? 가전은 뭐다? 하면 LG? 그냥 또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국민들한테 가전은 뭐? 하면 그게 나와요. 어머나, 네. 삼성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소리일 수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디스플레이 시장의 이 양대 산맥,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금 거의 다 장악을 했지만 맞아요. LCD 쪽은 우리 TV 시장은 그래도 아직은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격돌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OLED 쪽에서 LG전자가 가장 먼저 이렇게 TV를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그 OLED 안 좋아. 계속 안 좋다고 깠어요. 네. 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QLED다. 맞아. QLED를 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OLED는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다른 게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 발광을 하는 그런 반도체 칩들이고요. 그리고 QLED 같은 경우는 뒤에 백패널이 있습니다. 빛을 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LCD에서 OLED의 한 중간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지금 LG전자에서 새로운 TV 나오면 어떤 거 나오죠? 요즘 뭐 나와요? 저 결혼 안 해서 몰라요. 딱 누르면 막 접혀? 쫙 이렇게 올라오고 아, 그거 봤어요. 그 바닥에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롤러블 TV 맞아. 그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요새는 접는 게 맞아요. 점점 대세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LCD나 QLED는 안 된다. 왜? 백패널이 있기 있어야 때문에 빛을 되니까. 쏴주는 딱딱한 게 네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OLED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가다가 안 되겠네. 대규모 투자를 한대요, 갑자기.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6대 산업 육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거에 이제 발맞춰가지고 삼성에서도 이 OLED 시장이 결국 LCD는 이제 다 잠식이 됐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에게 OLED를 이제 어차피 미래의 산업이잖아요. 접히고 하긴 그렇죠. 해야 돼. 네. 뭐 롤러블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OLED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라운텍이다. 라온텍이다. 신규 상장주고요. 한번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네. 자, 제가 좋아하는 거 신고가.
아, 맞습니다. 자,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영혼이 왜 이렇게 없으세요, 전문가님? 좀 신나게 반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오늘 좀 힘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럴 때도 네. 있어야죠, 여러분. 예. 노란 톡방 들어오세요. 신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라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1시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일 말했어요?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때 제가 종가 베팅으로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 진짜? 왜?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과 함께 네. 한 두세 종목 이야기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또 야. 얘기를 드렸는데 아래 또 자막도 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에 이게 시세가 장 막판에 확 들어왔어요. 확 들어오면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 딱 보시면요. 앞단에 종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거 시간의 거래도 오늘 한 5% 올랐어요. 시간에도? 오, 종가 베팅. 종가에 샀어. 종가에 샀어. 너무 기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또 수익 낼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뭐야, 혼자. 최고가가 이제 최고가가 1,560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 외에서 조금 700원인가까지 올랐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이 어디서 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아침에 갭이 너무 많이 떠버리면요. 줄줄줄줄줄줄 음봉으로 밀려 내릴 수 있어요. 어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 톡방 들어와서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린다. 네. 자, 여기까지. 아니 자기한테 자기를 좀 빛낼 때 에너지가 좀 응축적으로 이제 빡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이 아까는 제 대답은 시원찮게 해주시더니 좋습니다. 이 라운텍 또 저희 전문가님이 공략을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라고 하니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종가 베팅이나 여러 전략들의 경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받아가셔야 되는데 저희 방송 중에 내내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월요일 팀이랑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우, 전문가님, 종가 베팅 저는 못했어요. 혹은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들 저는 못 적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내일장 혹은 이번 주에 또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저희가 전문가님들이 힌트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힌트 3가지를 각각 듣고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유추를 하는 시간인데요. 각 전문가님들이 가져와 주신 종목들, 지난주에 가져왔던 종목들은 아직 골든벨을 못 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이를 악물고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 먼저 어떤 종목인지 힌트 3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은 이번 주 골든벨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네. 4거래일이나 남았네요. 이 주 후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진짜? 네. 아마 2, 3일 안에 쇼부가 날 겁니다. 오! 쇼부라는 단어 써도 되나? 승부가 난다. 승부가 난다. 자, 승부가 나겠죠. 네. 승부가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간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힌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쇼보다는 빠꾸 없는 종목 이렇게 되나요? 안 돼. 오디오 감독 지워주세요. 네. 네네. 자,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이조 전문가님 방금도 이제 AR, VR 결국은 이제 이쪽 종목인데요. 네. 이쪽으로 좀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이 요새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문가들 눈에는 슬슬 움직이는 게. 오. 자, 이게 뭐냐면 드디어 6월 5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꽤 남았죠? 네. 아마켓처럼 내일 모레 끝나는 게 아니라 디데이는 너무 멀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돼요. 맞아.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적당히 한두 달 정도 텀이 있는 게 좋습니다. 6월 5일? 네. 6월 5일에 뭐가 있냐면 누가 애플이 그러니까 애플이 드디어 이 VR 헤드셋. 그러니까 이게 메타자회사 오큘러스가 이전에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틀리죠. 애플이 하는데요, 그죠? 네. 애플이 한다라는 거. 사대주의. 애플. 애플이 사대주의죠. 네. 저도 사과폰 유저로서 네네. 네, 인정합니다. 애플이 하면 다르다. 애플이 하면 다르죠. 애플이 하면 전기차도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애플이 드디어 이제 그 많은 이 썰을 뒤로 하고. 드디어 연내 개발자 행사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를 쫙 보여줄 겁니다. 오, 너무 기대돼요. 너네 요거지, 요거 몰랐지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일단은 조금씩 보여지면 거의 다 이제 엠바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 6월 5일에 가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주가는 그 전에 이제 막 들썩들썩 하겠죠. 그렇죠. 관련주들이 뭘까요? 들썩들썩 하면서 주가들이 이제 움직여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게임 그리고 VR 네. 이쪽으로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기업은 땡땡땡은 증강, 가상, 혼합, 망라하는
확장 현실. 그러니까 AR, VR, MR을 이렇게 묶어두면 그냥 그러니까 XR이라고 그냥 확장의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확장 현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특히나 의료 정보 시스템 이런 것까지 일단 콘텐츠 기획 개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어졌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왜 감히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 네. 노란톡에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노란톡에서 그러면 네. 말씀드릴까요? 노란톡에서 드릴게요. 네. 하나 힌트를 드리면 최대 주주가 곧 바뀝니다. 진짜? 네, 이거 여기까지 되게 힌트 큰 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곧 바뀐다. 그러면 그 이슈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인가요? 이게 최대 주주가 바뀌는 모멘텀 그리고 이 VR, 그러니까 VR. 말 그대로 양수 겸장이 되고 기왕이면 다홍치마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음치마. VR 종목들도 이제 테마가 나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지금도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 보세요. 주가 막 폭등하고 막 올라가는 것들 보고 오늘도 상한가 종목 보면 최대 주주가 중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시장에서 불변의 테마.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태어났을 때부터 주식시장이 언제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의 처음과 끝에 항상 있었던 테마는 M&A입니다. 인수합병이에요. 인수합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테마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힌트를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온다 혹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무학 전문가인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그럼 내일장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가 됐을까요? 네. 정리는 됐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테마 탑픽 중에 종목들 중에서 하나의 테마다라고 생각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보너스로 드리는 테마고 그 중에서 대장이다. 대장이다? 오늘 대장주다. 말했던 것 중에? 네, 지금까지의 대장이었다. 이거 하면 이 종목 하고 주식에서 트레이딩을 좀 한 사람들, 시장을 잘 지켜봤던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거라고 대답이 딱 나올 종목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죠? 아무튼 대장이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보게요. 미국 방문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쉽죠? 방미 관련주? 네, 방미 수혜주다. 너무 쉽죠? 얄미워. 그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로얄티 얘기를 잠깐 드렸던 게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애청을 해주신 분들은 지금 누구든지 답을 딱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로얄티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던 그 테마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데 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전에 제가 이 종목이 올라오면 예전에 이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가 막 급락할 때 갭이 크게 뜨면서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 갭을 메우러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딱 그 갭을 메웠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저항 자리에 딱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보통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 자리죠. 저항을 돌파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크게 두드려 맞던지 아니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네.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힌트로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희 다시 보기 조회수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지난 종목들을 좀 곱씹으면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공개가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답을 확인하셔야겠죠. 가끔 엉뚱한 거 사시고 승을 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란톡은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화면으로 만나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쁘다 바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이 차트를 못 보여주셨다고 하셔서 종목에 대한 차트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내일 히든 종목 차트인데요. 매집이 잘 완료된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주가 바닥에서는 양봉이 쫙 모이면서 주가를 이제 마지막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쓱 살아나면서 매집이 완료됐다는 신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점에 대한 부담 전혀 없고요. 감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패턴이다. 나중에 차트의 정석으로 제가 교과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까지 보고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엉뚱한 오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트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활발한 저희 월요일 팀과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